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단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농업계 안팎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지만 정부는 아니란 상황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1억 원 이상 연봉자는 11,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회가 이번 주부터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누리 예산의 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시대를 맞아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농업계의 우려는 큰데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파프리카. 첨단 유리온실에서 이른바 과학 영농을 해야 평당 60kg, 10아리에 18톤 남짓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극소수 농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그런데 이 생산성도 4년 안에 25%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예시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하도 잘 나오고 이건 불가능하다.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개인으로서는 힘들죠. 그런 게 하기에는. 쌀시장 완전 개방 선언에 이어 중국 등과의 잇따른 FTA로 농업계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농업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미래 전망이 너무 장밋빛이고 정책의 근본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수의 정예농가 중심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원적 기능, 지속 가능 이런 부분들은 결국 훼손될 수밖에 없죠. 구조 조정과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부가 지난 30년 내내 주창해온 농업 정책의 근간이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농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인의 부채와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해 정부가 부채 감면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광주는 6,000명, 전남은 5,000명으로 전국 41만 6천 명의 2.6%에 불과했습니다. 광주 전남 전체 직장인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전남 모두 1.5%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민선 6기 출범 이후 줄곧 뜨거운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보니 여론 수렴을 위해 열린 생방송 토론회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것으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각에 진행된 TV 토론인데도 시민 참여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350여 건의 문자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정 적자를 걱정해서 반대라는 입장,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찬성이라는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 40%를 부담하고 지하철을 개설했을 때 추가 비용도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2호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한 토론자들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효과와 부작용을 언급하며 찬반 입장을 물러섬 없이 주장했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철도, 도로, 항만, 전기, 수도 이것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공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그 도시철도가 보여왔던 행태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생산적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미래 발전과 서민을 위한 복지 관점에서도 양측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과학 기술 분야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에다 투자를 해야지 꼭 매몰될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매몰 비용이요? 네. 집행되지도 않은 비용 갖고 매몰 비용 하는 것은 정말 누가 경제학을 좀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저 양반
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철로 위 레일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론은 추가 TV 토론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안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시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각각 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는 보육 대란을 우려해 일단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야영과 자연활동 시설인 학생의 집이 이용객 부족으로 속속 폐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농어촌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학생의 집은 올해 초 9곳이 운영됐지만 2곳이 폐쇄됐고 한 곳도 이용 실적 조절 이유로 연내 추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학생의 집이 잇따라 폐쇄되는 것은 시설이 낡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데다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민간 이양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진도에서 발생한 60대 장애 여성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 73살 황모 씨가 경남 진주에서 진도경찰서 수사팀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부인 박 씨를 살해한 뒤 해남군 산이면 금호방조제 부근에 시신을 버렸다는 황 씨의 말에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인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49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병원 안전요원 26살 김모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병원 측이 자신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10명의 사상자가 난 담양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담당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담양경찰서는 펜션 불법 증축과 관련해 당시 건축물 불법 증축을 단속했던 담당 공무원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펜션 불법 증축 과정에서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하늘을 날면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어제 여수 마래산에서는 전국에서 온 100여 명의 선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끽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거대한 날개가 하늘로 펼쳐지더니 조종사가 미끄러지듯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잇따라 다른 선수들도 과감하게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어르신. 하지만 창공을 향한 도약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풍경이 우리나라 그 활공장 위에서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바람만 좋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안 좋고 하게 되게 되면 이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400m 상공에서 내려다본 여수.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세계박람회장과 오동도에 이어 경남 남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과 주변 풍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환상적이죠. 마래산하고 접해가지고 많은 이제 화물선하고 배들이 이제 정박해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동호인들을 위한 활공장이 신축되면서 여수 마래산이 전국적인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풍이 불어야 됩니다. 지금의 현 마래산은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바람이 불든지 간에 이륙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에 관련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매년 여수에서는 대규모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광주 전남 상생발전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14가지 협력 과제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문화 관광 활성화와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등 14개 과제별 실무 협의와 단계별 절차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제2남도학수 건립 등을 위해 내년 초에 실무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반면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 통합 작업은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등 난관에 부딪혀 사실상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최하위권 5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민선 6기 이낙연 지사가 취임한 이후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각별히 강조한 이후 조사된 결과여서 공직자들이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15위, 2012년도에는 14위 등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영 의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나 보상금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퇴직 후 3년 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조 의원은 범인을 쫓다 다쳐 14년을 투병한 끝에 숨진 광산경찰서 고 신종환 경사처럼 퇴직 후 3년이 지났다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전남 슈퍼김으로 불리는 국내 첫 신품종 김이 침체된 김 양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본산 종자를 대체하면서 품종 다변화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물김 집산지인 전남 해남 송평항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위탁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막 걷어올린 싱싱한 물김들. 대부분이 국산 신품종인 전남 슈퍼김 해풍 1호로 일반 김보다 빨리 자라 채취 시기가 이르고 크기도 2배 이상 커 어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보급된 이후 해남 지역 일반 김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이 종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채취 횟수도 한 2회 정도, 기존 김보다 2회 정도 늘고요. 또 양면에서도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고요. 슈퍼김이 보급된 이후 지난 3년간 평균 입한량과 생산액은 각각 37%와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슈퍼김에 이은 새로운 김 품종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대기 위해 품종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조제김보다는 조미김이 이제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미김의 원료에 맞는 그런 김이 개발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돌김류를 중점적으로. 그동안 일본산 종자가 점령하다시피 했던 국내 김 양식어장이 국산 신품종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는 올겨울 기온의 변동폭이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가축 질병 발생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소는 전염성 비기관염과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돼지는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닭은 기관지염 발생이 우려된다며 축사의 적정 온도 유지와 환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에어로빅부터 요가까지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운동을 생활체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체조의 향연이 펼쳐진 에어로빅스 체조 경연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에어로빅에 방송 댄스가 더해져 보다 젊은 운동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부들로 이루어진 이 팀은 아이돌 가수 못지않은 몸짓으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늘씬한 몸매, 모두 운동 덕분입니다. 아이 출산하고 나서 꾸준하게 틈틈이 생활 속에서도 하고 동호회 활동에도 하고.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태권체조부터 벨리댄스와 재즈댄스, 요가까지 생활체조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빠른 박자의 음악에 맞춰 선보이는 요가가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유연하면서도 절도 있는 동작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프로 못지않은 실력의 재즈댄스팀은 파란색 깃발을 들고 나와 광주 유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기도 합니다. 전통 노래인 아리랑에 맞춰서 그걸 댄스 버전으로 좀 리믹스 해가지고 깃발을 이용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원래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잠시 뒤면 경연에 나서야 할 참가자들도 다른 팀의 신나는 음악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긴장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이 됐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각 구별로 총 30개의 생활체조 광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한 후 찾아가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FC가 강원을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광주는 22일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8분 터진 김우남의 선제골을 지켜내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무승부를 기록해도 패배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부담감을 떨쳐내고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안산경찰청과의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통해 승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격돌하게 됩니다.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인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가 기대보다 낮은 포스팅 금액을 제시받으면서 구단과 선수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네소타 트윈스가 양현종 포스팅에 최고 응찰액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기아와 양현종은 최고 응찰액 수용 여부를 놓고 면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현종은 구단에서 허락한다면 미국 진출을 추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고 기아는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시가 야간 음식점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위생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주류 전문 취급 일반 음식점 120여 곳에서 위생 상태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 역시 적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정동 매립장 주변의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착수합니다. 광주시는 운정동 매립장에 전국 최대 규모의 2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 시가 공동주주로 참여해 지역 경제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암군에 따르면 신북면에서 생산되는 단감이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영암군 신북면의 배농가가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로 특히 두 농가 모두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결과모지 기법을 이용한 과수재배 방법을 사용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